삶과 경제를 합쳐가는 게 결혼이잖아. 현명한 사람들은 꾸준히 오래 천천히 걷는 거야. 다정이들 안녕. 나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연휴가 돼서 태국 방콕 후아인이라는 시골 동네에 휴가 왔어. 여기는 바라라는 리조트인데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정이들의 무물 답변을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여기 공간도 중간중간 많이 보여줄게. 우리 다정이들도 연휴 잘 보내고 있겠지? 솜땀, 아, 솜땀, 야문센. 똠양꿍, 팟타이꿍, 피자. 5인분 아니고요, 2인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니, 남자친구랑 오래 만나니까 설렘이 줄어드는 것 같아. 언니는 이런 시기 어떻게 넘겼어?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붙는 스타일이라서 설렘은 썸 탈 때와 연애 시작하고 두세 달이면 설렘이라는 불안과 긴장에 오는 그런 감정보다 챙겨주고 싶은 모성애랄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생기면서 정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만난 지 오래됐다면 설렘이 줄어드는 게 맞다. 그런데 설렘을 쫓다 보면 진짜 사랑할 때 느끼는 안정감, 편안함, 연민 이런 즐거움과 행복의 사랑 감정을 캐치를 못할 것 같아. 나는 그 후자의 감정들이 사실 더 소중하거든. 그리고 사랑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 여보 어떻게 생각해? 계속 설레면 신부전증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썸 탈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썸 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감성이었던 것 같아. 대화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 감성은 척이 잘 안 되거든. 대화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 근데 감성은 척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분과 썸을 탔던 적이 있거든요, 여보.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괜찮은 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분이 나를 재즈바를 데리고 가더라고. 자기 취향이 재즈인 거야. 근데 난 재즈의 재자도 모르거든. 그리고 그 어둡고 답답한 재즈바가 잠깐일 땐 좋은데 거기서 식사하고 막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대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팍 식더라고.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감성이 좀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재즈바에 갔어. 근데 상대는 막 와인 마시면서 그 재즈를 막 들으면서 취해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몰입이 안 돼. 그냥 그 취한 그 사람이 잘 모르겠어. 어디에 이런 감성과 이런 걸 느끼는지, 어디에서 그 그루브를 타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난 노포가 좋고 인디 음악이 좋고 가사말이 좋은 음악이 좋더라. 그래서 난 감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둘 다 30 넘었는데요. 연애는 오래 했지만 결혼 확실히 잘 안 들어요. 이럴 땐 더 시간을 두고 만나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게 이미 답일까요? 30이 넘든 35이 넘든 결혼 생각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조금 더 만나보면 좋겠는데 30이 넘었고 아직 좋대. 좋은데 결혼에 확신이 안 든대. 그럼 더 만나봐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은 무조건 60대 40이나 80대 20이나 59대 41이나 한 사람이 끌고 가야 돼. 둘 다 약간 천하태평이면 마음을 떠나서 그냥 결혼에 대한 준비가 지지부진해지는 거지. 그러면 아리송해지고 맞아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다 내 짝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상현을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총대매면 그런 고민의 시간이 많이 줄 거다. 근데 당신이 총대매 마음까지는 안 들면 사랑하며 기다려라. 사랑의 감정이 좀 식으면 헤어지게 될 거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거다. 지금 당장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결정하려고 애쓰면 괜히 고민스럽기만 하다. 근데 결혼의 확신은 나는 엄청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 경제적인 거? 실제로 경제적인 거를 합치고 논의하지 않으면 결혼 준비는 계속 삐그덕될 거야. 삶과 경제를 합쳐가는 게 결혼이잖아. 실제로 결혼하고 빚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면 엠빵해야 되는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게 맞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분을 논하지 않으면 언제가 됐든 문제가 되지. 그래서 현실적인 게 결혼이라는 제도 같아. 그 얘기부터 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하면서 상대의 단점이 자꾸 크게 보일 때 언니라면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부터 내려놓을까? 나는 안 내려놓을 것 같은데? 연애하는데 단점이 많이 보이면 헤어져야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결혼하지 않는 이상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은 안 부릴 것 같은데 20대 때는 냈었던 것 같아. 나랑 맞춰가고 내가 얘기하면 내 입맛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단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게임 오버 아니야 그거?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사람들보다 책에서 위로를 더 많이 받게 된 언니는 어떤 순간에 제일 힘을 얻어? 저는 작고 사소한 순간에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어제 인스타에 올렸던 것처럼 여보랑 같이 책 읽으면서 막 서로 어깨 부딪히고 손 부딪힐 때, 그리고 퇴근하고 엄청 맛있는 거 뭐 먹을지 고를 때, 그리고 여보 뱃살 만지면서 장난칠 때, 그럴 때 힘을 얻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번아웃이 올 때마다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땐 어떻게 버티세요? 번아웃은 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 애쓰고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통 제풀에 빨리 지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오늘 한 발짝, 내일 한 발짝 해서 열흘 동안 10발짝 잘했다.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러면서 꾸준히 천천히 가는 것. 예를 들면 계획 10가지 세우고 2가지 하더라도 재밌었다 하면 되잖아. 근데 계획 10가지 세우고 8가지는 했는데 2가지를 못했어.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는 유형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빨리 지치고 빨리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획형이라 10가지를 세우더라도 2가지만 해도 잘했다 할 수 있는 너그러움? 이 본인한테 있으면 좀 덜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버티지 마시고요. 즐기세요. 버틴다고 생각하니까 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아, 이게 말이 또 사람을 만든다고. 난 번아웃 왔어. 버텨야 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그런 거면 휴식을 하셔야죠. 근데 그 휴식이 진짜 유의미한가는 전 의문인 게 이런 식이면 또 다른 일을 해도 시작할 하다가 거예요. 멈추겠지. 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꾸준히 오래 천천히 걷는 거야.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맞아. 무작정 쉬지 말고 지금 너무 달렸던 것 같으면 런닝도 속도 엄청 올려놓고 하면 오래 못 뛰잖아요. 쉬지 말고요. 런닝 한 4, 5 뭐 이렇게 놓고 걸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10km를 가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어져 있다면 한 30km로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은 아마 전력 질주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보다 빨리 도착할걸? 꾸준히 오래 걷는 호흡을 찾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 자꾸 중간에 쉬는 것도 습관이 된다. 1년이라고 2년이라고 쉬고 그 쉬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한 3개월이면 되거든. 근데 1년 쉬잖아? 자존감이 바닥이 돼요. 생각보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9개월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들이 진짜 많잖아. 돌이켜보면 망원점 오픈하고 사무실 우리 합치고 책 출간했고 토크 3번 했고 인터뷰 거의 10건 넘게 다니고 여보 이제 마곡 오픈 준비하고 있고, 이 중간에 더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많았지만 이게 다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행복. 언니한텐 뭐예요? 머랭이의 귀여움, 여보랑 먹는 저녁의 배달 음식이 전부야. 마음이 불안할 때 뭘 하면 나아질까요? 뭘 하지 마. 마음이 어. 불안한데 불안해서 뭘 하면 자꾸 그것도 습관돼. 불안을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에 밀어넣기는 탈락. 정말 불안하고 지치면 그 날만, 긴 기간 쉬라는 것도 아니야. 그 날만 제발 스스로를 좀 내버려둬. 근데 다른 날까지 내버려 두는 사람이 보통 불안하거든. 뭘 바삐 살다가 지쳐서 하루 쉬는 사람들은 불안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고민이 많고 불안한 건 여백이 많아서 그래. 시간에 여백이 많은 사람들이 잡생각, 헛생각, 쓰잘데기 없는 고민, 불안이 많지. 몸을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고 지치면 하루 쉬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정말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헤니크는 그렇다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의 마지막 무물입니다. 헤니크의 고민은 헤니크가 해결해요. 누군가에게 자꾸 바라고 의지하려고 하면 같이 힘들어지는 것도 맞더라고요. 사실 혼자 해결하다가 꽝 하고 내가 여보한테 힘들다고 한 번씩 토로하며 우는 거, 실제로 눈물로 악다구니로 분기별로 한 번씩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해결해요. 고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한 번씩 힘듦을 딱 쏟아내는 것 같아. 때마다 얘기하면 끝도 없잖아. 결국 실행과 문제 해결은 본인에게 있다. 짠! 고마워요. 우와. 그리고 여기 바로 바다야. 와.
바로 바다수야? 바다 수영은 안 돼요. 상어 있어요, 상어. 와, 여기 봐봐. 여기 완전 그림 같아. 정말 대박이에요. 왕발. 어쩜 이렇게 평발? 이런 행복을 즐기게 해줘서 고마워. 여보 돈 많이 벌어? 우리 여보는 어디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오늘 나의 스타일의 여행이다. 여보 뒤에 애기들 소리가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게 들린다. 아, 그러네. 정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시대에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려운 책이야. 알려줄까요? 네. 정량 문명이란 무엇인가? 중량 문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중량 문명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무거운 문명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직원이 많을수록 뭔가 이루어지는 그 산업들이 가벼워진 산업 앞에서 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량 문명으로 바뀔 것이다. 무서운 세상 더불어가는 삶인데 더 더불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 문명의 그라운드 룰을 저자는 설명해줘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요. 마음 맞으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모이는 걸 말하죠. 맞아요. 그래서 송기령 선생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친절해야 된다. 정량 문명은 따뜻한 문명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